네,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일본 선수 중에 그 스즈키 이치로라는 정말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작년에 은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안타 제조기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네, 그만큼 아시아의 전설이자 네. 그리고 또 넘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전설로 불린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치로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예요? 전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워낙 그 기록들이 많은 워낙 기록이 많은 선수인데 네. 우리 나이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7살 때쯤에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어요. 오. 일단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는 것만도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리고 그러네요. 42살까지 네.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는데 이때까지만 해 3천 안타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선수죠? 일단 3천 안타라고 하니까 대단한 기록이긴 한데 네. 근데 결국 이렇게 3천 안타를 쳤다는 거는 이치로 선수가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치로 선수 보고 야, 이 사람이 진짜 천재다. 그리고 이 천재를 넘어서 천재의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에디 말대로 네. 이 타고난 천재라고는 이치로 선수는 그렇게 본인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음. 네, 정말 자기는 노력형 천재다. 네.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대요. 그렇군요. 이 도전의 천리길에서도 네. 이 이치로 선수처럼 정말 자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분이 나오시는데요. 일단 외국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전 테디가 그 이치로 선수 얘기하는 거에 소름 돋았잖아요. 외국인인데 어디서 왔게요? 네. 뭐 일본에서 왔겠죠. 그죠? 네.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치로 선수를 얘기한 겁니다. 네, 재미를 위해서 좀 모른 척 해주세요. 네. 자, 북한 전문가를 꿈꾸고 계시는 일본인 시미즈 켄타 씨를 모시겠습니다. 켄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너무 서두가 길었죠?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 아니 뭐 이치로 선수 소개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죠? 오늘 켄타 씨 소개하는 자리인데 네. 조금 길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켄타 씨 어서 오시고요. 오늘 일본인 이제 출연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 미국인 안젤라 씨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이 청취동이 아주 국제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청취자분들께 우리 켄타 씨 인사하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시즈오카에서 온 시미즈 켄타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은 고려대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말 또박또박 잘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신기한 게요. 탈북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켄타 씨는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 박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탈북민에 관한 논문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렇죠? 네. 그 이야기는 우리 차차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 켄타 씨의 독특한 이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켄타 씨께서 저희 국민통일방송의 애청자라고 들었어요. 오, 네,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렇게 댓글을 열심히 다신다고. 네. 저희 PD님이 오. 도대체 이 켄타님은 어떤 분일까 꼭 만나보고 싶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성사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국민통일방송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석사과정에서 석사과정에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너무 써봤는데 네. 그때 요즘에는 다르브민이 유튜버가 되고 아니면 다르브민을 주제로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한번 음. 검색해봤더니 국민토일 방송도 나오고 그리고 오. 박성현 씨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 관련 유튜브를 어떻게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디의 유튜브였고 네. 그렇게 해서 에디를 알게 됐고 네. 에디가 이제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는 국민통일방송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국민통일방송의 팬이 아니고 에디의 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네. 어쨌거나 오늘 이 자리 성사된 건 사실 성의 팬, 그러니까 에디의 팬이면 이게 우리가 이제 덕후라 그러잖아요. 성공한 덕후, 성덕이라 그러잖아요. 켄타 씨는 성덕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몰아가시나요? 네. 네. 자, 켄타 씨 저 이렇게 실물로 직접 보니까 어때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오늘 방송하기 전에도 물어봤는데 네. 웃기만 하시더라고. 말을 못 네, 하시더라고요. 그저 웃지요. 네. 할 말 한. 네. 네. 방송이랑 예. 실물이 많이 다른가 봐요, 제가. 그런가요? 네. 어떤가요? 아까 그래도 말씀 못 들었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똑같나요? 네, 똑같고 그리고 네. 이야기도 재밌고. 아, 그래요? 네. 저 안 보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예.
네, 너무 자,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도 사실 저희가 방송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북한으로도 나가는 방송이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전달이 되지만 북한에 계신 주민들한테도 이 방송이 나가는데 사실 가장 아쉬운 거는 그 피드백 부분입니다. 네. 바로바로 이런 피드백이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켄타 씨 같은 분들이 들어주면서 그런 거에 얼마나 힘을 받는지 몰라요. 저희는 네, 그죠? 맞습니다. 이 댓글도 많이 다셨지만 저희 국민통일방송을 보시면서 좀 평가를 해본다면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국민통일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또 이렇게 점프다. 네. 네. 저는 네, 일단 이 라디오도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도 정말 재밌고 유익한 영상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그래도 이제 켄타 씨가 보기에는 저희가 좀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일본에 계신 분이 저희 방송을 듣고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네, 힘이 되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인터네트의 힘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또 한국에서 하는 이런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네. 신기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켄타 씨, 한국에는 언제 처음 오신 거예요?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번 온 네. 솜씨가 아닌데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는 2014년 그때는 2014년. 제가 한번 한국 유학을 생각고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먼저 만약에 그 유학하고 후회하면 안 너무 되니까? 안 되니까 먼저 한국 유학으로 오고 이런 사회구나. 여행을 그렇게. 먼저 와서 서- 내가 유학을 와도 되겠는지를 간보신 거군요. 네. 미리 확인을 해봤군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2015년에 처음으로 교환 유학으로 서울에 오고 교환학생으로. 네. 그 다음에 2년 전에도 그때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도 다시 교환 유학생으로 이번에는 또 제 연구에 관련돼서 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군요. 보면 약간 이 공부와 학문을 닦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네. 근데 이게 교환학생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이 교환학생 온다는 자체가 공부를 일단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렇거든요. 일본에서는 네. 그냥 아무나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솔직히 제가 지원했을 때는 저 혼자만 이어서 그렇게 무조건. 네. 네. 그래요. 네. 지원자가 켄타 씨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제가 1년 제가 갔을 때는 그때는 네 한 명. 화면이었고 네. 그래도 제가 갔다 오니 다음 해 때는 후배들이 더 많이 네. 지원했고 켄타 씨가 부러웠나 봐요. 켄타 씨가 개척자였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을 방문한 게 이제 한 9번 정도 네, 되시죠? 예. 그러면은 원래 이 한국 문화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솔직히 원래는 네. 한국 문화에서 네. 관심이 거의 없고 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점점 뭔가 한국 노래나 그리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네.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갖게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네. 생기셨군요. 네. 그래도 어떻게 무턱대고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솔직히 제가 1학년 때 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는데 그때가 솔직히 학점이 타기 쉬웠어. 그 일본어랑 저도 한국어랑 고등학교 때 비슷하니까. 제2외국어를 일본어로 선택을 했는데 네. 지금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요. 인사 좀 해보세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잘 몰라요. 잘 네. 몰라요. 네. 네. 뭐 저기 그런 거밖에 모르죠. 맛있게 먹어라 이런 거밖에 모르죠. 이따다케마스. 네. 간단한 회화 정도밖에 몰라서. 네, 예.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한국어 그때는 이제 학점을 따기 쉬워서 네, 공부를 처음에는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요. 그랬었는데 1년간 공부하니까 한국어 잘하려면 취직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처음으로 한국 유학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듣고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 유학을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본 분들도 취직하기가 힘드신가 봐요. 한국어를 배우면 취직하기 쉽겠다. 그런 취직 네. 때문에 결국 한국어를 시작하신 거네요. 역시 네. 일본도 영어도 잘하려면 좋은데
세계적으로 일하고 네. 싶으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그렇군요. 언어도 네. 공부해야 했어요. 네. 역시 네. 그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이제 한국에서 일본을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도 한 1시간 반이면은 금방 도착을 하는 나라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 또 이렇게 가깝지만 또 차이가 문화적으로 차이가 또 굉장히 나잖아요. 네. 켄타 씨는 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한국과 일본이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은 그 파리파리 문화라고 아. 그거 많이 음. 느끼고 네. 뭐 음식이 또 매운 거 많고 그래서 조금 네 다르다고 네.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워낙 성질이 급한 네. 한국인들이라서. 일본 분들은 매운 거 못 드시나요? 솔직히 저희 어머님은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너무 매운 거는 못 먹어요. 네. 근데 저도 매운 거 잘 사실 못 먹습니다. 그냥 매운 음식이 좀 종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네. 음식이. 네. 네, 또 이렇게 켄타 씨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에 들어오셨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또 지금 이렇게 유학생으로 와서 지내면서 뭔가 이런 차이가 좀 있나요? 처음 느꼈던 거랑 지금이랑. 솔직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사회 분위기도 다르지만 처음에는 뭔가 그때는 한국 사회 몰라서 신기한 것이 많았는데 네. 뭐 지금은 뭐 공부도 많이 하니까 음.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 뭐 문제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뭐 문제점도 점점 많이 느끼고 있고 네,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네. 시작하군요. 네. 말씀하시던 중에 신기한 것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였을까요? 처음에는 그 핸드폰으로 그 돈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 송금하는 거요? 네, 성공하는 거. 오, 요즘에는 일본에서도 하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군요. 네. 일본에 그런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없나 보네요. 결제- 발달이 안 된 거죠? 도입이 네, 조금 발달. 늦게 됐나 봐요. 한국에 비해서. 네. 그러면 다 은행에 가서 이렇게 송금하는 거예요? 네, 은행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현금으로 아, 네, 그래서 뭐 만나서 네. 그 현금으로 결제하는 스타일도 있고. 그건 좀 어떤가요? 이제 저는 일본에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교통수단.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고 갈 때 일본 지하철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표를 다 따로따로 끊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아. 한국은 그 티몬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네, 있으면 그냥 교통카드 예, 하나면 바로 그냥 다 갈 수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런 게 좀 편리함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네, 저도 뭐 한국에 오니까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맞아요. 괜찮고 그리고 그 갈아탈 때도 뭐 환승 네, 연금으로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구나. 그건 참 잘해놨어요. 네, 켄타 씨가 한국에 오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놀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은 그 빨리빨리 때문에 다 송금하는 것도 은행 가기 아. 싫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여기 지하철도 한승 빠르게 이렇게 뭔가 하고 빨리빨리가 좀 일본이랑 좀 차이 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은 뭔가 이렇게 그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차분하고 고요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느낌. 일본 네. 딱 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느낌. 네. 네. 어떻게 보면 정반대 네. 사회로 오셨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네. 어느 정도는 한국 사회에 적응되고 네. 솔직히 뭐 제 관심 분야도 한국 사회에 있다 보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켄타 좀 씨. 약간 네. 이 빨리빨리 문화 같은 거 혹시 물들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물 네. 드셨더라고요. 아까 그래요? 보니까 엄청 서두르시더라고요. 네. 제가 천천히 네. 하는데 엄청 서두르시는데. 네. 네. 근데 또 사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아, 또 좋지 않잖아요. 이게 네. 또 저희끼리는 사이가 좋더라도 이 국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갈등이 있을 때 좀 일본인 유학생으로서 좀 곤란했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저는 지금까지는 없고요. 오히려 그 뭐 왜 일본 정부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뭐 전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네. 너무 많아서 다행히 음.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뭐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그렇군요. 아, 저희끼리는 이렇게 한일 청년들 이렇게 만나도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은데 한일 관계도 빨리 좀 화기애애해졌으면 예. 좋겠어요. 근데 켄타 씨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본 한국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네, 네. 솔직히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이 아닌데 네. 네, 이번에는 그 사랑의 불시착을 네, 사랑의 불시착. 켄타 씨도 아주 재밌게 봤군요. 예. 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일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네. 정도였나요? 역시 뭐 주인공 음. 효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비 씨 그리고 성혜진 씨 오. 나오니까 네. 뭐 특히 일본 여성에서 인기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현빈 씨가 특히 인기 있군요. 네. 여자 주인공보다 남자 주인공이 역시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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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좀 그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이제 공부하는 이제 학자의 입장에서, 네, 박사의 입장에서 좀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일단 북으로 가니까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하는지 아니면 그리고 현비 씨가 어떻게 한국에 오는지 아.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런 게 좀 네, 궁금하셨군요. 예. 궁금했고 그리고 그쪽 조사는 그 성혜지 씨가 그쪽에서 어떻게 조사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봤는데 그 장면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장면이 사실 공개되면 안 그렇죠. 되죠. 네. 예, 네. 국정원이니까. 예.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도 좀 이렇게 공부하는데 좀 참고가 됐나요?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게? 네, 어떤가요? 그래도 뭐 네. 북한 사회 아니면 아. 그 주민 그리고 문화 생활에 대해서 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한국에서는 이 북한 사투리가 그때 또 유행을 또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생활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음. 그러면 이 드라마를 일본에서는 보고 조금 어떤 뭐 그런 반향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좀 관심이 좀 받았나요? 관심이 있었나요? 네. 네. 역시 그 SNS에서 뭐 북한 사투리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북한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뭐 어떤 책이 있는지 찾아보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찾아보게끔 하는 그런 드라마였나 봅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면 이 드라마가 설마 켄타 씨가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제공한 건 아니겠죠? 네. 그러면 처음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북한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됐을 때가 뭐 초등학교 중학생 때였는데 네. 그때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뭐 유자 회담도 있었고 뉴스에 거의 맨날 북한이라는 나라가 나오니까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북한은 그렇게 왜 그 핵을 자꾸 쏘냐. 네, 개발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역시 네, 공부 시작해요. 네. 학자분은 어릴 때부터 다른가 봐요. 네, 어릴 때부터. 초중 언제부터 북한에 관심 갖게 됐다 그랬죠? 중학교 때부터 그랬나요? 네, 거의 중학교 네. 때. 저는 그때 생각하면은 뭐 친구들이랑 놀기 바빴던 것 같은데 생각이 그래도 되게 네. 깊으시네요. 네. 학자 하실 분은 그때부터 북한은 왜 자꾸 핵을 개발할까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네. 들어보니까 켄타 씨가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그 국제관계, 이런 국제안보, 외교 문제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히로시마 시립대학에 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네. 그 북한 핵 문제에 관련돼서 역시 그 일본의 원법 그렇죠. 네. 문제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때는 뭐 병화나 뭐 핵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일단 대학교를 먼저 찾아봤어요. 그때 그렇게 해보니까 뭐 히로시마 시대학교에서
그 국제학부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병화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도 많다고 보니까 그러면 거기 가야겠다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지원을 했어요. 어. 3학년 때 시험이 끝나고 거기 꼭 가야겠다라고. 오.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네. 오. 그럼 일본의 그런 북한을 연구하는 뭐 학자, 교수분들이 좀 있나요? 네. 많이 계신다고 알고 네. 있는데 그래도 역시 솔직히 일본 사회에서는 뭐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뭔가 비판을 많이 받기 쉬운 뭐 입장이라서 젊은 세대에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도전의 천리길 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얘기를 막 네. 시작하고 있었는데 벌써요? 네. 오늘 이야기 다 해버리면 네. 다음 주에 할 거 없어요. 네. 그렇군요. 자, 시간이 네. 됐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전자는 북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시미즈 켄타 씨였는데요. 자, 켄타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저희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켄타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도전의 천리길.